굿모닝 LA 6월 1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세와 관련돼서 코로나 소식부터 먼저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LA 카운티만 해도요, 비즈니스 확대 오픈한 이후에 확진자가 1000여 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망자도 17명이 나왔는데요. 자, 잊지 마셔야 할 사항은 카운티 사망자 중에 91%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 이것은 전염병 발생 내내 지속돼 왔던 거니까 잊지 마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총 확진자와 사망자를 미국 그리고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로 살펴보면요. 미국은 확진자가 209만 4,069명, 사망자는 11만 5,732명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확진자가 15만 2,300여 명이고요. 사망자는 5,099명입니다. LA 카운티가 이 캘리포니아 전체 확진자와 사망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LA 카운티는 확진자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7만 3,018명, 그리고 사망자는 2,907명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확진자가 8,573명, 사망자는 221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 우리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다시 좀 심각해지고 있는 나라들이 여러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복수의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와서 이탈리아 보건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수도 로마의 서부 외곽에 있는 산 라파엘레 피사나 병원에서 최근 며칠 사이에 1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도를 한 거고요. 일본에서도요. 현지 시간 15일 72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다고 NHK가 보도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크루즈선이었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포함해서 18,3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중국 수도 베이징의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우한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집단 감염으로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생활방역 체제에 들어갔던 베이징이 등교를 취소하고 거주지 봉쇄를 확대하는 등 다시 비상에 걸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연어를 다듬었던 도마에서 이 바이러스가 특히 많이 검출됐다 그래서 연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글쎄요, 사람이 감염이 돼서 그 도마를 쓰고 또 연어를 자르고 해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연어에서 이게 감염증이 왔다고 한다고 하면은 먹거리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앞으로 팔로우업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에서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속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추적조사 요원을 사칭해서 신분 도용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리는 새로운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며 단속 강화에 나섰는데요. 마이크 뷰어 LAC 검사장에 따르면 실제 추적조사 요원들은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보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또는 대면 여부, 또 증상 발현 여부, 검진 여부 등의 질문을 하고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체크하는 활동을 실제로 벌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서 사기범들이 마치 추적조사 요원인 것처럼 가정해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낸 뒤에 진짜 추적조사 요원들은 절대 묻지 않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은행 계좌 등 개인정보 또 재정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어떠한 개인정보나 재정정보에 대해서도 응대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또 페이즈 3라고 해서 많은 비즈니스가 또 이 사업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고객과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인 6피트 간격을 둘 수 없다는 특성상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분류돼 있었던, 그래서 영업 허가가 미루어졌던 네일샵과 타투샵 그리고 마사지 팔러도 이번 주에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일샵, 타투샵 등등이 준비가 만만치 않은 게요. 네일샵의 경우에는 직원들은 전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서비스가 끝난 후에 바로 장갑을 폐기한 후에 손소독을 다시 한 뒤 또 새 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발 마사지, 페디큐어 볼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네일샵 기구들은
사용 후에 바로 또 소독을 하거나 일회용 덮개로 씌워서 사용 후 폐기해야 한다는 거죠. 또 네일샵에 필요한 도구를 최대한 일회용으로 바꿀 것이 권고되면서 네일 폴리시 디스플레이 대신에 컬러 팔레트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 등 정말로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 재개 시점은 각 카운티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에도 시위로 몸살을 앓았던 그런 지역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시애틀과 애틀란타 등 일부 도시에서의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가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정말 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LA에서도 대규모 평화 시위가 진행됐었는데요. 차이니스 티에터 앞 헐리우드 블루바드를 정말 수만 명의 인파가 가득 메웠었는데요. 하일랜드 애비뉴에서 라브레아까지 이어진 이번 행진은 블랙 어드바이저 보드가 기획했고 성소주자 단체인 LGBTQ+가 합류를 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시위는 인종차별과 체계적 인종주의 그리고 모든 형태의 억압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운동가들은 명예의 전당에 새겨진 트럼프 대통령의 별 주위에 모여 분열을 초래하는 언행을 이어가고 인종차별에 대해 무감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조지 플로이드 사망 후 3주째 주말을 맞은 어제 전국적으로도 시위가 진행됐고요.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도 최소 10여 개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미국 내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 다짐육 43,000파운드가 병원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서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고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미국 뉴저지주 스웨데스보로의 레이크사이드 냉장 서비스가 이번 달 1일 생산한 것으로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검사에서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발견된 겁니다. 이미 미국 내에 소매점에 유통이 됐지만 아직 이 제품 소비로 인한 부작용이 보고되지는 않았고요. 식품안전검사국은 이 대장균은 탈수나 출혈을 동반한 설사 또 경련성 복통 등을 야기하는 치명적일 수 있는 균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주였죠. 토렌스 지역 윌슨팍에서 아시안 주민을 대상으로 인종혐오 발언을 퍼부은 백인 여성 신원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름이 56살의 리나 헤르난데즈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그 정신에 좀 질환을 앓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총 3건의 사건이 열렸죠. 그래서 모두 시검찰로 넘겨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화가 많이 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채스월스의 한 여성도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여성인데 이 여성도 망치를 들고 네이버의 자동차를 때려 부수면서 너 같은 이웃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 동네를 떠나라라고 욕설을 퍼부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종차별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은 네이버에게 그랬는지 뭐 그것을 떠나서 사람들이 뭔가 가슴에 화가 많이 차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주도요. 이웃과 또는 주변 사람들과 웃으면서 건강한 그런 한 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6월 15일 이영돈의 굿모닝 LA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